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방금 전 뉴스야 시간에서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이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와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고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과연 어떤 쇄신안을 구상 중인지 최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오늘 새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비대위와 네. 호흡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53세로 굉장히 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비대위가 지금 2030 세대가 절반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더 원활하고 호흡이 잘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밝히셨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비대위에 계신 분들과도 매우 같은 목소리여서 굉장히 잘 호흡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새 원내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하나가 정치개혁법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 당시에 이제 대장동 의혹을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검을 통해서 빠르게 의혹을 좀 털고 가야 된다. 그래야 다음 차기 정부에서도 이게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장동 특검법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네. 무엇보다 민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저희가 지금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인수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잘 협조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이제 정부조직법하고 총리 인준, 장관 인사청문회가 계속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원내에서 또 굉장히 잘 협상을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의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참 걸렸거든요. 굉장히 할 일이 많구나 이런 걸 이제 말씀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좀 개혁 성향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 문제나 이런 것을 좀 더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이제 분석도 하던데. 예.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의 공정, 개혁, 평등, 평화 이런 가치를 중시해 왔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개혁 과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신임 원내대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했고 또 예. 당원들에게도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저희가 소홀하게 하지 않고 추진해야 될 내용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종의 이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네. 지금 검찰개혁을 두고도 벌써부터 이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개혁 과제를 민주당이 또 더 추진한다고 하면 새로운 정부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그런 검찰 개혁에 이제 관련해서 또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좀 대립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좀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저희 역시
제 의원실에서 감금당하는 그런 네. 고초까지 좀 당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검찰 권한에 대한 부분이 손볼 부분이 있다라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밀어붙이기 하기보다는 충분히 또 새로운 정부와 또 야당과도 소통해 가면서 충분히 또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차이배 비대위원께서는 그동안에 민주당에 쓴소리를 또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 하셨다가 이른바 예. 친문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네. 검찰개혁 얘기를 포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되는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자성하고 성찰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다시 또 검찰개혁 문제가 화두가 되거나 개혁 문제가 다시 화두가 돼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대 야당이라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히 좀 더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또 반대만 한다면은 또 굉장히 그게 불편한 국회에 또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네. 아시다시피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고 또 신임 원내대표가 또 뽑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히 대화와 설득으로 타협점을 만들어내가는 노력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비대위 체제로 네.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민주당은 여성과 청년층 문턱을 낮추겠다. 일종의 인적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과연 공천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위가 지금 2030 세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어떤 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청년 여성으로 전체 공천 인원의 30%를 채우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그 당원 당규상에서는 20%였는데 지난 당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가 이제 30%까지 더 확대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예. 이번 비대위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튼 이번 공천 과정에서 청년들을 최대한 우리가 공천하고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인적 쇄신이 되는 것이자 또 민주당의 인재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지키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 때 2030 여성들이 지지를 많이 보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성별 세대별 갈라치기를 통해 가지고 그 득표 전략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20대 30대 여성을 타겟팅으로 오히려 이렇게 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예전부터 계속 세대 간의 균형 또 성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왔던 것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지금 새롭게 신입 당원으로 또 많은 그 2030 또 여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또 받아 안아서 이번 지방선거 때 젊은 분들이 그리고 또 청년이 여성이 더 많은 지역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정식으로 공천 그 규칙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상임고문 등판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두 이제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곤 하는데요. 네. 이 전 대표하고 이재명 고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러 차례 다른 방송에서도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직접 이렇게 나와서 선수로 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1년 넘게 이제 경선과 본선을 쉼 없이 달려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휴식도 필요하고 한 발 물러서서 또 지난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등판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경선과 본선까지 또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쉼없이 달려오셨기 때문에 다들 좀 휴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지금 새로운 물결 대표하고 지금 네. 같이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저희가 충분히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번 선거에서 대선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패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남은 2달 동안 좋은 정책을 다시 내놓으면 충분히 탈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까지 포함한 이 수도권에 좀 저희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을 했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전략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하고 인수위 갈등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이전에는 예. 집무실 이전 문제 가지고도 계속 서로 간에 지금 마찰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 이런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업무 보고는 받고 또 이후에 정권이 출범하면 법무부 장관을 선임하고 그 위에서 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를 또 펼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의 현황을 보고받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라는 거는 좀 인수위가 너무 좀 거칠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솔직히 대통령과 당선자 간의 이제 만남이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수위 쪽에서 너무 이제 무리한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얘기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와의 어떤 사면을 정치적인 거래를 하자라는 시도를 한다거나 지금 공공기관 임원들 자리를 놓고 농공행상하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인수위 쪽에서 당선자께서 너무 현 정권에 대한 좀 예우를 갖추지 못하는 모습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정부 여당 차기의 정부 여당이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위해서 손을 내밀면 저희도 협력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칼과 무기를 들고서 계속 달려온다면 저희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감정적인 거 좀 가라앉히고 좀 더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